썩어 빠진 곳이 서원들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세금을 내? 우리가 왜 병력을 내? 박살내버려. 팍! 팍! 야, 하나 더 만들어. 박살내버려. 팍! 살인들과 유학자들이 멘붕이 왔다고 하죠. 역사 여기까지 몰랐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성적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성적표가 옛날에도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공부, 성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채널 끄지 마세요. 나름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때 사립학교라고 불렸던 서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수서원이 맨 처음 서원의 그 테이프를 끄는 곳인데 그냥 선생님이 쫙 가르치고 학생들이 막 필기하고 꾹뻑꾹뻑 조는 게 아니라 배워왔던 암기했던 내용을 공부했던 내용을 가져와서 다른 학생들과 토론, 문답 이런 거. 외국에 있는 대학을 학교를 가보면은 가장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들은 한국 학생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질문을 안 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학교들은 100% 토론으로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교수님은요. 너희들끼리 디베이트 시작. 그리고 나가요 그냥. 오다 뭘 배웠지? 그게 수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던 한국 학생들은 꿀먹은 그게 돼버린다니까요. 왜 수업 필기 칠판 안 적으시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예전부터 우리는 고려 조선시대 때부터 수업을 저렇게 했다. 아니라니까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서원에서 같이 토론 수업이었어요. 토론 수업. 그럼 지금같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는 이 수업 방식은 언제 생겼냐? 일제시대 때 생겼습니다. 일제가 이거를 강요했어요. 메이지 유신을 거친 다음에 일본이 모든 학교를 병영화 시켰어요. 병영화. 그 군대 계급 있잖아요. 1등병, 2등병, 상병, 병장 이런 식으로. 그거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장, 분단장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소대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장교잖아요. 학생들은 사병이고 장교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수업이 변질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서원 시스템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수서원의 소수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소수정예! 우리는 3개월에 대입 합격해드립니다가 아니라 소가 소개할 소자예요. 이어줄 소. 소개할 때요. 수는 학습하다. 그래서 끊어졌던 학습을 이어주는 서원이다. 소수서원은 원래 처음부터 소수서원이 아니었어요.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유학자가 안향 고려 때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가져온 그분. 고향이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 경북 영주 풍기. 그러니까 이 고을 출신이면서 이 땅에 성리학을 갖고 오신 분이 하필이면 동양이시네. 그분을 기리는 사당을 제사를 올리는 사당을 만들자 해서 처음에 이 주세붕 선생이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향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다가 나중에 퇴계 이황 선생께서 여기에 학교 기능까지 추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수서원이란 이름은 나중에 명종 때 끊어졌던 유교의 명맥을 이어나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소수서원이라는 편에 간단하게 말해서 현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바로 이 소수서원인데 명종이 이름 지어준 거예요. 사액은요, 임금이 이름을 지어주고 현판을 내려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주상전하께서 이름을 지어준 서원이 소수서원인데 언제 유학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조선에서? 있지요. 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림 세력. 사화 많잖아요, 여러분. 무오사화, 무슨 뭐 이런 갑자사화.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예요. 사림. 일단 사림 자체가 림, 숲속에 사는 선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중앙정치에 신경 안 쓰고 숲속에서 하늘천 따지하겠다. 유교하면 사림. 이 사림이 언제부터 그럼 생겼냐? 뿌리는 고려 말이에요. 조선 건국을 할 때 길제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성리학자죠. 길제란 분이 이제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과 뭐 베스트 프렌드 같은 베스트 프렌드인데, 이북의 길제. 이번엔 새로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힘을 좀 보태주게. 나는 2명의 임금을 섬길 수가 없다. 고향으로 내려가요. 산속에서 하늘천 따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큰일 났을걸요. 이방원의 지금 부탁을 거절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지만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이방원이. 역시 유학자 최고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길제 배우라고. 저 대쪽 같은 정신 배우라고. 먹을 게 있겠습니까? 산속에서 하늘천 따지하는데. 그래서 콩이랑 음식을 또 보내줬어요, 이방원이. 나는 나라에 아무런 뭐 도움도 안 됐는데 이런 나라에서 보내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돌려보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걸 보고 또 이방원이 배우라고, 길제 배우라고. 저 대쪽 정신. 그 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림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골에서, 고향에서 학문을 하면서 중앙정치와는 우리는 거리를 두겠다. 숲속에서 공부하는 선비가 되겠다. 사림. 이 전통이 쭉쭉 이어져 와요. 이어져 오다가 이 사림이 이제 대간으로 중앙 정권에 들어와요. 대간이 뭐냐면 사극 보면요. 전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전하, 통쳐 가여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쟁하고 간언하는. 전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성종 때 최고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성종. 대간에 쥐어잡힌 거예요. 전하, 그러지 마십시오. 하라면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저 창경궁에 연못을 성종이 만들다가 구리로 이렇게 뭐 이 수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리로. 그냥 효율적이고 그래도 싸니까. 그래서 대간들이 전하, 구리가 값이 얼만데 이거 사치품입니다. 말하면 되잖아. 야, 구리로 만든 거 다 떼. 뗀 다음에 돌로 공사하거든요. 그게 돈이 더 들어. 이런 살인. 그걸 가만히 보던 사람이 있었어. 네가 우리 엄마 죽였어. 연산군이잖아요. 이 나라는 내 왕의 나라인데 왕을 쥐락펴락해? 딱 두고 봐. 내가 왕이 된 다음에는 너희들 다 죽었어. 해서 살인들을 몰락시킨 것이 바로 여러 시리즈의 사화들이잖아요. 연산군 때 살인 거의 몰락을 해요. 엄마 폐비윤 씨 사건에 엮여가지고 워르르. 거기서 한번 끊겨요. 살인이 끊겨. 중종 때 다시 살인이 이제 슬슬 들어와요. 우리 안 죽었어. 우리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세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끊어졌던 유학을 이어나가자. 우리 살인들이 해서 만든 게 이 소수 서원이에요. 배움을 이어나가자.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이게요.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지역 유지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방귀 끼는 사람 다 모인 거야. 우리가 왜 세금을 내? 우리가 왜 병력을 해?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나라를 개혁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폐해가 썩어 빠진 곳이 서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시한 것이 187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원 철폐거든요. 다 때려보세요. 첫 번째로 때려보는 게 만동묘예요. 만동묘는 조선에서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만동묘는 누굴 모시는 거냐? 명나라 신종이라는 황제를 모시는 거거든요. 명나라 신종이 누군데 왜 우리나라에서? 고마우신 분이죠. 임진왜란 때 원군을 파병해 주신 명나라 황제예요. 그분 안 계셨으면 조선 망했다라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생각해서
명나라 황제 신종을 모신 사당이 만동묘거든요. 그거부터 막살내요. 흥성대군이 빡! 유학자들이 이제 멘붕이 오면서 부순다. 야, 하나 더 만들어. 뭘 만드냐면 흥선대원군의 조상을 모시는 서원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서 설마 지 조상은 모신 서원은 못 부수겠지. 박살내버려. 팍! 그 사림들과 유학자들이 멘붕이 왔다고 하죠. 영국의 사립학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그랜드 투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르네상스가 지난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졌어. 우리가 알고 있는 케임브리지, 옥스퍼드가 대학으로서 기능을 못해요. 야,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도 지금 기능을 못하는데 우리 가진 게 돈밖에 없잖냐. 애들 우리 사교육 시킬까? 그 당시 영국이 약간 이 자격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유럽 문화는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됐잖아요. 가장 혜택이 늦었어요. 영국인이 섬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정교사 붙인 다음에 다 바다 건너서 저기 그리스, 로마로 보내가지고 이탈리아와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배우게 하겠다라고 해서 유행이 붙었어요. 옥스포드, 캠브리지, 하하. 보통 한 6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는 투어였거든요. 그랜드 투어. 신났죠. 그때 가는 건 딱 보통 3사람이었거든요. 부잣집 아들내미, 가정교사, 통역 겸 가정교사, 그 다음에 하인, 이렇게요. 그때 대학 교수들이요, 제발 그 가정교사로 따라가려고 뇌물 쓰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대학 교수 월급 몇 배를 더 받고 띵까띵까 놀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여기가 바로 로마구만, 여기 콜로세움이구만, 하하하하. 그러면서 따라갔던 귀족 가정교사 중에 한 명이 아담 스미스였어요. 북부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 맞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따라간 거예요. 대학 교수 그만두고 돈 더 준다고 하니까 나도 로마 국경이나 한번 가볼까 해서 거기서 연구해서 할 일도 없는데 나도 공부나 할까 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경제 시간에 그렇게 공부하는 국부론입니다. 자, 이렇게 국부론 얘기까지 나누면서 유럽의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수 서원을 포함해가지고 2019년도에 우리나라 도산 서원도 마찬가지죠. 안동에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소수 서원, 또 안동에 있는 도산 서원 한번 여러분 방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자, 지금까지 조선의 사립학교 소수 서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